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라운드 레체 원정에서 캄비아소의 골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으며 그로 인해 리그 유일의 무패팀임에도 6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칼루루와 페데리코 가티, 캄비아소 등이 중심을 잡는 안정적인 수비진이 있지만 골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으며 블라호비치와 밀리크 등 장신 스트라이커들의 부상 이탈이 크고 그래도 혼세 이상과 티모시 웨아 등은 언제든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볼로냐는 주중에 대승을 거두고 코파 이탈리아 3라운드로 진출했으며 포베가의 선제골이 나왔고 오솔리니와 카스트로 등이 추가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그러나 코파 이탈리아와 리그, 챔스로 이어지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한 건 아쉽고 이번 원정은 체력적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세리에 정상급 볼란치인 프루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점유율 경합은 물론 강한 압박을 구사할 미드필더진이 있다. 그러나 로카텔리와 파지올리, 울리언 등이 나설 유벤투스 상대로 주도권을 잡긴 어렵고 일디즈와 티모시 웨아가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맨유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아스날에 패했으며 메이슨 마운트와 라스무스 hø른 등이 새롭게 선발로 출전한 경기였는데 아모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델 리우트가 상대의 공격수를 놓쳤고 그래도 페르난데스와 가르나초, 마즈라위 등은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이며 디알로와 저크지, 안토니 등 교체로 들어와 분위기를 바꿔줄 카드도 있기에 주중 패배의 충격을 벗어나려 할 것이다. 노팅엄은 주중 경기에서 맨시티에 패했으며 상대가 6연패를 당하며 분위기와 경기력이 최악인 상황이었기에 내심 승리를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홈에서는 승점 추가를 잘했는데 최근 원정 성적이 떨어지며 순위도 하락 중이며 아스날과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연속 3실점하며 연패를 당했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노팅엄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미렌코비치의 존재감이 대단하다. 그러나 아이나와 알렉스 모레노 등 측면 수비수들이 원정에서 자주 공간을 허용한다. 레시포드와 가르나초, 안토니 등이 빠른 발을 앞세워 원정팀 측면을 공략할 맨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라요 바에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여전히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휴식기 이후 펼쳐진 첫 경기에서 베티스 상대로 사고를 폭발하며 승리했지만 마요르카 원정 패배가 아쉬웠고 그래도 시즌 내내 부진하던 스트라이커 우고 두로가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바레네치아와 루이스 리오자 등의 경기력이 올라왔으며 홈에서는 최근 두 경기에서 6골을 터뜨릴 정도로 골이 잘 나오기에 이 경기에서도 대량 득점을 노린다. 라요는 리그 연패가 길어지고 있다. 빌바오에 지난 라운드 패한 것을 비롯해 3연패를 당하며 중위권을 지키는데 위기를 맞았으며 지난 시즌까지 라울 데토마스와 가르디올라, 팔라종과 트레오 등을 앞세워 공격적인 축구로 결과를 냈었는데 이번 시즌 성적은 아쉽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연패를 끊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발렌시아의 승리를 본다. 라요는 발렌틴과 파테, 시스 등 중앙 미드필더진의 수비 보호가 최근 불안하다. 바레네치아와 하비 게라가 안정적인 공격 작업을 하고 있는 홈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우고 두로가 최전방에서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고 로페즈의 측면 지원이 있을 발렌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메넨글라트 바흐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라드바흐는 프라이부르크 원정을 패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으며 브레멘과 장파울리를 잡으며 상위권 진입을 노렸는데 원정 패배가 있었고 그래도 홈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는 등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고 리그 8골을 기록 중인 클레인디엔스트의 존재감이 확실하고 슈테거와 레이츠가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강팀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에 승리를 원한다. 도르트문트는 다음 주 중에 라리가 선두인 바르샤 상대로 챔스 6라운드가 준비되어 있으며 4승 1패를 기록하며 챔스 전체 4위를 달리고 있고 홈 경기기에 그 경기에 대한 의지도 남다르고 단 분데스리가에서 5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정을 버릴 수는 없고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는 있지만 기라시와 그로스, 슐로터백과 벤세바이니 등 주축 선수들이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도르트문트가 전력상으로 다소 나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기는 글라드바흐가 잘하는 홈 경기 일정이기에 도르트문트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 것이며 이타쿠라와 프리드리, 스켈리 등이 상대의 역습을 저지할 것이고 레이츠의 수비 가담이 있을 홈팀이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브레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즈볼레 원정에서도 패하며 연패가 길어지고 있으며 그 기간 위트와 알크마르 등 상위권 팀 상대로 패하기도 했지만 헤렌벤과 흐로닝언 등 이겨야 하는 팀에 패한 건 아쉬운 결과고 그로 인해 강등권 커트라인까지 추락했고 이번 홈경기를 통해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고 키톨라누와 페르스 에런 등이 중원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고 라우리센이 상대 수비에 끊임없이 부딪힐 것이다. 브레다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렸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알메러시티의 끈질긴 저항에 고전했지만 레오 사우어의 선제골을 경기 끝날 때까지 지켜냈고 단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크기에 이번 일정에는 지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승리를 본다. 브레다는 사우어와 웨마르센 등 이번 시즌 팀의 공격 상황을 책임지는 믿을만한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원정에서 연달아 멀티 실점하는 등 수비의 기복이 크고 페르스 에런이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작업을 책임질 것이고 라우리센과 네글리의 마무리가 있을 홈팀이 승리하고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오지 시니스 대 르하브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스는 리옹 원정에서 라카제트를 막지 못하며 패했으며 무패를 이어가며 이위권을 추격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리옹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를 통해 지난 라운드 패배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최전방에 나설 에반 게상을 비롯해 디옵과 라보르드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것이고 로사리오도 중원에 라인을 올릴 것이다. 르하브르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낭트를 잡았지만 홈에서 앙제에 패했으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고 안드레 아예우와 수마레 등이 골을 노렸는데 상대의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상위권 팀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무리한 운영보다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니스의 승리를 본다. 니스는 스트라스부르전 승리를 비롯해 홈에서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는 팀이다. 상대 수비를 공략할 계산과 라보르드 등 해결사도 있고 로사리오와 은돈벨레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디오비 측면 돌파로 기회를 노릴 니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